러브라이브가 뭐냐면요. 러브라이브! 이러는 건데요. 뿅! 어서오세요. 귀신 얘기 좋죠? 귀신 얘기. 예니밍엔 귀신 얘기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귀신 얘기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던 얘기 있거든요. 춤추면서 웃는 귀신이 위험한 이유. 이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꾼 내용을 쓴 거예요. 창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꿈 내용을 쓴 것뿐인데 어떤 꿈이었냐면 자기가 꿈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자기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됐는데 그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겪고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을 겪으면서 점점 자기가 악령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한 15분도 안 돼요. 짧아요. 근데 그렇게 상세하고 재밌더라고요. 귀신이 미친나? 그러니까요. 귀신이 이제 한이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글입니다. 초점 또 안 맞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편인지. 이건 뉴 예니밍에서 읽었던 건데요. 초점 안 맞아도 이뻐요. 밥 먹었냐고요? 밥 완전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제일 최근에 어저께 올렸던 영상 있죠? 어저께 N병원의 기적 올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유튜브 끝날 때 이렇게 I자 동그라미 뜨는 그거 있죠? 거기 보면은 추가시켜놨어요. 그 웃으면서 춤추는 귀신이 위험한 이유 그거. 링크 거기 넣어놨어요. 우리 집 앞 빵집은 왜 도둑놈들이에요? 빵이 반으로 작아졌는데 돈을 더 받아요? 여기 있다. 잉리밍 39번이 바로 그 글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학생을 만났죠? 인스타 사진 예뻐요? 고마워요. 아주 귀엽고 착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도 열심히 하고 왔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스타용 사진을 못 찍었지 뭐예요. 어제도 찍고 싶은 거 많았는데 어제 예쁜 곳 갔었는데 못 찍었어요. 같이 간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사진 좀 찍을게요 막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워. 오늘도 눈 많이 내렸는데 그것도 못 찍고 왜냐면 제가 막 준비하고 바쁘게 가느라고 그리고 눈 펑펑 내리는데 막 우산 쓰고 갔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차도 못 가지고 걸어가는데 고생했죠. 이제 그래도 며칠 있으면 봄이 올 거예요. 이번 추위만 지나가면 날이 따뜻해진대요. 딴 때 같으면 제가 8시부터 책 딱 읽고 그 다음에 수다로 한참 떨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다 떨 게 없어요. 제가 한 일이 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한 걸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무서운 앤지하고 좀 쫄았었는데 아니었다. 매우 선량했다. 매우 귀여웠다. 빵 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멀리 갈 거예요? 이제 봄이 오겠네. 이제 이 집에서 겨울옷들 다 들고 제 집에 가서 갖다 놓고 이제 따뜻하고 예쁜 봄옷들 가지고 와야겠어요. 이런 흰 색깔 옷도 좀 챙기고 방송용 흰 색깔 옷 시커먼 거 입으니까 안 되겠어요. 봄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여름 온다고요? 그래도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낫죠. 더우면 밖에 놀러 나갈 수라도 있지. 더우면 어디 공원 나가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잠이라도 자지. 겨울에는 산책도 못하겠어요. 추워가지고. 봄이 왔다. 얼마나 화창한 날인가?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어디 가사예요? 한 번에 몇 시간씩 가르치냐고요? 원래는 제가 시간제였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 아니면 2시간 딱 이 중에서만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맡은 거는 그렇게 못해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오늘은 1시부터 6시까지 했어요.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저 목 터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이게 그냥 수업 초반에는 진도 빼고 이론 설명하느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계속 혀가 꼬이는 거예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말할 일이 확 줄어요. 이제 봐주면서 중간중간 개입하기만 하면 되는데 초반에는 좀 힘들죠. 지금 목 완전 칼칼해요. 옛날에 중학교 영어책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해요? 중학교 때 영어책은? 겨울 좋아요? 좋겠네요. 중학 영어를 인상 깊게 배우셨나 보네요. 저도 중학교 때는 그 왜 실기평가로 단원마다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그 다이얼로그 외워가지고 줄줄 읊었던 그런 게 생각나네요. 내용은 1도 생각 안 나지만. 아니 무슨 고등학교 책도 아니고 중학교 책을 기억해요. 하긴 고등학교 책은 약간 교육이라기보다는 입시 전용 문제집 막 이런 느낌이었지 않나요? 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였냐고요? 미술. 미술과 음악 제일 좋아했어요. 국어도. 가정하고 기술도. 근데 다 좋아했어요, 사실. 체육 빼고 다 좋아했어요. 컴프리hen션 체크업. 왜냐면 저는 체육을 못했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만화책 그냥 그래요. 옛날에 막 한때는 만화방 허구한 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만화책 보지도 않고 만화, 웹툰 뭐 아무것도 안 봐요. 텔레비도 안 보고. 왜냐면 유튜브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막 게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게임 중독자 수준으로. 특히 PC 게임 말고 모바일 게임 있잖아요. 모바일 게임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게임도 안 해요. 잔뜩 다운받아 놓긴 했는데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 옛날에 막 그 왜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은 이제 주로 연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게임 좋아하세요? 하면은 게임 옛날에 좋아했죠. 옛날에도 막 하면은 막 빠져들고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게임에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가요. 살다 보니까 게임에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원피스 이런 거요? 저 그렇게 덕후는 아니라서. 근데 제가 본 덕후 애니메이션 몇 개 있긴 한데요. 러브라이브! 이거 좋아했죠. 러브라이브는 약간 제 친구다라고 상상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애는 코토리예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 왜 있죠? 머리 색깔 약간 밝은 향토색인 애 있는데 하여튼 이누야샤 원피스 이런 덕후용 애니는 제가 안 봤어요. 거기다가 특히 저는 싸우는 거는 절대 안 봤기 때문에 싸우는 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피곤하기만 해. 그래도 만화 영상 하면 또 있잖아요? 그 지브리 덕후긴 했어요. 근데 지브리는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이랑은 좀 다른 거니까. 러브라이브가 뭐냐면요. 러브라이브! 이러는 건데요. 그게 어떤 평범한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폐교가 될 위험에 처했어요. 왜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왜 막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 학교에 지원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느냐 하면 다른 학교들은 막 유명한 학교 내에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이랄까? 하여튼 여자로만 이루어진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 애들은 그게 다 되게 잘 나가고 유명한데 이 학교만 그게 없어요. 그게 존재만 하고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학교인데.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서 이제 폐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살려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막 거기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천방지축 막 오합지졸 콩가루였는데 나중에 연습도 많이 하고 노래 만들고 가사 만들고 하면서 옷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간에 막 여러 가지 관계도 있잖아요. 막 우정과 나쁜 관계도 잠깐 생겼다가도 오해가 금방 풀리고 대부분 관계가 다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정이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맨날 에피소드마다 다 해피엔딩이고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는 무대들도 되게 아주 신경 써서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마치 진짜 무대처럼 무대도 다 세팅도 다 그때마다 다 다르고요. 아, 그 일본 거예요. 러브라이브! 이런다니까요. 아, 우연히 들어오셨다가 바로 구독 및 팬이 되셨군요. 반가워요. 제이님. 옛날에 아프리카 시절에도 제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제이. 스치는 바람에. 아, 근데 왜 수학 전공했냐고요? 수학을 전공한 건 아닌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른 전공들 거 수업 듣고 다니다가 내가 전과를 해야겠다. 뭘로 할까? 하면서 막 여기저기 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선택지에 있던 건 국어학과랑 영어학과랑 문학과 말고 어학과 그리고 이제 철학과도 관심은 있었는데 전공으로 선택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학과 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갑자기 통계학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문과 계열 과목만 하다가 갑자기 수학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갑자기 통계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학과로 올라갔죠. 응용통계학과.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수학 공부하고 막 프로그래밍 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지옥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 수학 가르치게 된 건 뭐 다 아실 테니까. 셋쇼마루 알아요. 그 이누야샤에 나오는 검은 머리 아니에요? 셋쇼마루 팬 되게 많던데. 아, 어떻게 아셨어요? 하긴 응용통계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저 명칭이 딱 2군데밖에 없다고 듣긴 했어요. 맞아요. 뭐 동창이거나 뭐 그러시기라도 한 건지. 남의 학과 그렇게까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이누야샤의 형이에요? 셋쇼마루가? 아, 형이었구나. 근데 머리 색깔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누야샤는 흰색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고생해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나? 누구 죽었을 때 막 울다가 백화했다 뭐 이런 설정일까요? 이게 한 군데는 이 학교고 다른 학교는 아마 저기 지방에 있는 학교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보니까 다른 데도 생겼는지 있네요? 몇 군데 있네. 저 옛날에 입학하기 전에는 응용통계학과라는 데가 2군데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 둘이 어머니가 달라요? 덕후시구나. 어머니가 달라서 머리색이 다른 거군요. 어머니 머리색이 흰색 검은색인가 보다. 어제랑 오늘 눈 많이 왔는데 눈사람을 좀 만드셨어요? 물론 전 안 만들었습니다만. 사탕 소리 ASMR.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탕인데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탕이 꽃맛이에요. 꽃맛. 꽃맛인데 엄마가 꽃맛을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전 꽃맛 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눈이 별로 안 왔어요? 어딘데요? 아프리카 열혈팬 지금도 오냐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당시에 열혈팬이었던 분들은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부산. 부산은 뭐 눈 안 오기로 유명한 데니까 인정합니다. 엄마의 취향도 존중할게요. 엄마랑 저는 진짜 취향 완전 다른 게 그 왜 향기도 서로 좋아하는 향기 완전 상극이에요. 제가 좋다 그러면 엄마 싫다 그러고 제가 싫다 그러면 엄마가 좋다 그러고. 대전은요?
아니 대전 사람이었어요? 아까 대전 얘기 나오지 않았나? 대구였나? 하여튼 대전하고 대구는 뭔가 헷갈려갖고 아 대구였어요? 대자 돌림이라. 여기 어디냐고요? 서울이에요. 아 대구랑 대전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 말투가 달라요? 대전하고 대구는? 둘 중에 한 군데는 막 경상도 사투리 쓰지 않나요? 둘 다 쓰나요? 다르군요. 여행 자주 다니냐고요? 여행 매우 좋아하죠. 보시다시피 제가 한량이지 않습니까? 아 맞아 너클이에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 못하고 가만 정적으로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일부러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대구 사람들은 불 같아요. 대전 사람들은 덜 그렇고. 하여튼 양쪽 다 사투리를 쓰긴 쓰나 보군요.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인 갓수? 갓수가 뭐예요? 아 백수라는 뜻인가? 근데 딱히 백수였던 적은 없어요. 계속 뭘 했죠. 근데 저는 얽매이는 걸 워낙 싫어해갖고 막 그렇게 막 얽매이는 거 자체를 안 해요. 애초에 시작도 안 해요. 얽매이는 일이면. 그래서 늘 자유롭답니다. 서울 사람 너무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또. 또 구글에다 번역 쳐서 온 것 같네. 말 걸어주세요.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방송이에요. 하이파이브! 아 저기 걸려있는 거 뭐냐고요? 꽃이에요 꽃. 꽃다발 거꾸로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받은 꽃은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 주신 건데요. 수영 가방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벽에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허전하다고 엄마가 여기다가 걸어놓고 가셨어요. 수영 가방. 그러네요. 여기 약간 투명하게 빛나는 구간 때문에. 네, 꽃이었답니다.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수영 가방 따위였다면 제가 저기에 막 걸어놓진 않았을 거예요. 그림 걸어요? 제 혼자 사는 집 가서 선반 좀 가져올까 하고요. 근데 안 가고 있긴 하지만. 가서 선반하고 화분 작은 것들 좀 챙길까 하고 있어요. 인형 보고 싶어요, 인형? 아, 가수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백수인 거군요. 백수 중에서도. 금수저 백수인 거군요. 아, 옛날에 구애니밍에서 하던 소녀의 기도하는 거, 완성하는 거, 몰라요. 그거 어디 처박아 놨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쫄바지를 입고 있어서 일어나기가 좀 그런데. 인형 데려왔어요. 저 일해요. 일한다고요. 개미할 여기 구멍 났다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구멍 나고 있어요. 머리를 가려야 초점이 딱 얼굴에 와요. 아, 다른 곳에 산 적 있냐고요? 엄청 많아요. 저 거의 이사 병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엄청 자주 하거든요. 원래 옛날에 서울에 살다가 그 다음에 집도 해요. 바느질 하는 유님이. 지금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엄마 집이기 때문에 엄마의 바느질함을 가지고 오려면 안방에 쳐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어요. 서울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 한 2, 3년 동안 강릉에 가서 살았죠. 그때는 제가 당연히 애기였기 때문에 혼자 간 건 아니고 가족이 거길로 이사를 갔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근데 문제는 강릉에 살던 그 당시에는 거기가 맨날 눈을 들면 다 초록색 산이었거든요. 그렇긴 했어도 딱히 뭐 공기 좋다 이런 건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올라왔더니 바로 감기가 걸리더니 그 감기가 한 달을 지속되더니 그 다음엔 폐렴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서울은 공기가 나쁘구나. 그걸 알았고요.
이제 그 당시에 서울로 다시 올라왔을 때 살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거든요. 인형 위험해! 대전엔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강릉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아파트가 있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뒤로 계속 이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왜냐면 그 뒤로 여기에 막 테크노마트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계속 아파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 동네에서 바로 근처에서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저기로. 그러다가 이제 이 아파트가 생겼을 때 여기로 딱 이사를 왔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진짜. 주변에 진짜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도 완벽하고 이제 바로 앞에 공원 있는 거랑 하여튼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집을 버려두고. 그래서 무려 이 집에 엄청 오래 살았어가지고 이제 아예 이 집을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마다 다 테마가 달라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까지 이제 이 집에 오랫도록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거였죠. 예전에 동네 주민이에요. 근데 테크노마트도 2군데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3이 돼서 고3 때는 또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학교 바로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했고요. 혼자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때는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방을 제가 썼죠. 그때 이 방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을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을 나가고 싶었어가지고 여기 바로 근처에 바로 딱 길 한 개 건너만 있는 오피스텔로 혼자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아무 명분 없이 집 나간다고 하면은 반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장기간 여행을 떠나셨을 때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혼자 이사를 했죠. 뭐 이사했는데 어쩌겠어요. 집 다 계약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혼자 집을 나왔고 그래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다가 관리비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사를 가자 싶어가지고 또 이사를 갔죠. 거기다가 심지어 처음에 그 오피스텔은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에다가 거기 관리비가 이 근처에서 워낙 비싼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저금한 돈 막 줄어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세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번 복층 원룸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투룸으로 가자 해서 투룸 전세로 갔죠.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진 데로. 근데 제가 그때쯤 되니까 너무 한가한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되게 동네가 복작복작하고 사람도 많고 밤에 나가도 사람 많고 이러거든요. 혼자 위험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투룸 집을 찾으러 다닐 때에는 대중교통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좋고요. 주변에 술집 하나도 없고요. 주변에 주택가밖에 없어서 밤 되면 정적이 찾아오는 그런 동네를 해주세요. 이랬죠. 그랬더니 진짜로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진짜 조용했어요. 거기는. 밤에 밖에서 누가 얘기만 하면 다 들리는 그런 조용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 좀 살다가 그 다음엔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갔죠. 네, 거기 있던 시절이죠. 인천 송도로 이사 가는데 거기는 이제 또 막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집을 들어갔죠. 운 좋게도 아주 멋진 아파트를 들어가서 그때는 진짜 삶의 질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살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막 가는 데마다 다 건물 막 으리으리하고 막 다 예쁘게 돼 있고 막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더러운 데가 없고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송도에 갔던 거는 또 이유가 있긴 해요. 그때는 이제 로스쿨 들어간다고 그쪽에 있는 학교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학교 조금 다녀보니까 못 다니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송도 하면 잘 아세요?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뛰쳐나왔죠. 그래서 입학은 어떻게든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막 경쟁하면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뛰쳐나와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또 제가 그래 내가 변호사는 포기하고 그거 말고 딴 거 공부하자.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딴 거를 하자 싶어갖고 이제 이사를 왔죠. 거기는 그래서 강남하고 가까우면서 이 집하고도 엄마 집하고도 가까운 대충 중간쯤에 있는 어떤 역 근처에다가 빌라에 들어갔어요. 빌라에 들어갔는데 이번 빌라는 동네가 동네인지라 여태까지 중에 최대 지출을 했는데 근데 집이 너무 구린 거예요. 동네 값이었어요. 집이 진짜 오래돼가지고 진짜 그 집의 구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하루 종일 말해야 돼요. 진짜 너무 구린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집으로 제 몸뚱아리만 이사를 왔죠. 몸뚱아리랑 여기 지금 책상이랑 컴퓨터 이런 것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옷까지 좀 가지고. 그 집은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이 안 들어요, 집이. 그쵸. 저쪽 집은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니까요. 같은 돈으로 그런 데 살면 막 우울증이 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공부를 또 이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때려쳤죠. 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성도 센트럴파크 좋았죠. 거기 근처에 먹을 것도 많고 네 큐브 뭐 있었죠. 뭔지 까먹었어요. 거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동 이렇게 있는 그 쇼핑센터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 자주 가서 밥 먹었었는데 내일은 뭐 하냐면 내일도 맞아 NC큐브 맞아요 NC큐브였어요. 내일은 학생 가르치고요. 집에 와서 편집해서 뭘 올리겠죠? 근데 왠지 오늘은 수다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오늘 사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수다가 없기 때문에 수다는 안 올리고 책만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밤에 다 편집해서 올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구청 앞에서 정모 한번 하시죠.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 집 빵 맛없어요? 아까 집 앞 빵집 비싸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셨다며요. 다른 데는 맛이 없나 보네. 근데 왜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처음 가는 빵집을 갈 때는 그렇게 막 겁도 없이 많이 사시고 그러면 안 되죠.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죠? 과외는 뭐 계속 했는데 다른 거는 회사는 몇 군데에 취직을 했었어요. 3군데인가? 하여튼 최소 3군데에 들어갔었죠. 한 번은 통계학과라고 뭐 엑셀 두드리는 거 하러 갔었고 근데 그때는 사실 거기가 그 계열사 사장님하고 지인이라서 그냥 저 들여보내준 거였거든요. 낙하산으로.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있었죠. 사람들이 다 사장님이 이제 신경 써주시니까 딴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맨날 그 있죠. 네이트판 공포썰 그런 거 모아가지고 메모장에다 붙여놓고 파일 미리 보관해놨다가 그 할 일 다 끝나면 여기 창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길쭉하게 켜놓고 막 그거 읽고 그랬고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과외는 계속 했는데 그러고 또 두 번째로 갔던 데는 제가 지금 순서는 헷갈리는데 하여튼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대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제가 왜 갔냐면 관심 없었는데 거기 언니가 다니는 회사예요. 그래갖고 언니랑 같이 회사 다녀볼까 싶어서 거기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 봤더니 막상 언니가 있는 건물이랑 제가 있는 건물이랑 걸어서 최소 5분은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맨날 마주치고 막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팀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언니랑 같이 회사를 다니겠다는 그런 꿈은 사라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약속 잡아서 점심만 같이 했죠. 그러다가 거기서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을까?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일을 계속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맨날 막 생글생글 웃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눈이 막 퀭했다네요. 눈하고 볼이 퀭했대요. 맨날 아파서 힘들어갖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왔죠. 내가 그냥 과외나 할걸.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또 나왔죠. 그니까 취업에 얽매이지 않는 노답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과외까지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크지 않은 기업의 회장님 개인 비서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하려면은 여기 서울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김해 쪽에 가면은 그 공장 단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쪽 일을 좀 다 둘러보고 한 달 동안 그쪽을 공부하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장 사람들을 직접 대하진 않았고 그 공장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랑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 배우고 그랬죠. 근데 그때 또 김해에서 살아보니까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차 맨날 뻥뻥 뚫리고요. 주차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또 신나게 살았죠. 근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과외는 못했죠. 김해다 보니까. 대신에 그때는 또 회사에서 틈틈이 중국어를 공부해서 그때는 중국어를 많이 올렸었어요. 방송으로, 아프리카로. 그때 중국어랑 책 읽려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양재에서 회장님 이제 모셨는데 그때 조건이 또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많이 주진 않으셨는데 대신에 회장님이 부르지 않는 시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회사에 와 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맨날 대놓고 공부해줘. 딴짓하고. 그래서 그때 쓸데없는 자격증을 3개를 땄죠.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자격증 못 따볼까 하고 보다가 그 쓸데없는 거 3개 땄죠. 아, 그때 중국어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비서 일을 하다가 이 뒤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 실존 인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다가 거기서 나중에 때려쳤죠. 왜냐면 거기선 더 이상 제가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과외에 다시 전념을 하다가 갑자기 뭔 공부를 하겠다고, 갑자기 로스쿨 들어가겠다고 이제 또 로스쿨 공부를 했죠. 그리고 로스쿨에 가가지고 또 저쪽에서 딴 데로 이사 갔다가 하여튼 그러고 또 때려치고 나왔죠. 수컷 아재들이 매너가 없어요. 어떤 일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일 시킨 건 아니었고요. 저 진짜 거기서 너무 편하게 일했어요.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었고 그쪽 근처 식당들도 진짜 다 맛있어요. 약간 물가는 비쌌어도. 첫 번째랑 세 번째 건 시내 직장이었어요. 그건 그렇죠. 지인이 있었으니까. 사실 세 번째에도 회장님하고 아버지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했나 봐요. 그때도. 자격증은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습니다. 재미로 하면 모를까? 필요하진 않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 뭐 가진 거 있으세요? 근데 뭐 있고요 하면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되게 열심히 사셨나 보다. 이런 거 생기잖아요. 저 완전 한량인데 누가 자격증 물어보면 저 되게 열심히 산 줄 알더라고요. 그쵸. 너무 편해서 발전이 없죠.
그때 사실 제가 일 욕심내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칼같이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일만 하다가는 진짜 이렇게 썩어가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들어간다면 출근할 때마다 3번 절하고 갈 수. 굳이 자격증 1개를 따자면 스카이 졸업장이면 됩니다. 그것도 그래요. 하여튼 그랬답니다. 맨날 뭐 하다가 다 때려쳐가지고 계속 하질 못해요. 그나마 제가 제일 꾸준히 열심히 한 게 바로 방송이죠. 관종기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었기에. 그리고 방송하는 거는 사실 재밌는 일이잖아요. 뭐 사실 돈은 안 버니까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긴 하지만. 손길이 부드러워서 개미하기가 편안해 보여요. 남의 집 강아지들 유튜브 보면은 막 이렇게 콧등 이렇게 만져주던데. 콧등 이렇게. 유튜브 일 하라고요? 근데 구독자가 없어서 유튜브로 돈을 못 벌어요. 유튜브로는 일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 구책임녀 예니밍 채널 있죠? 그 채널은 아예 수익 창출이 금지가 돼버렸어요. 아주 초창기에. 그래서 그거는 수익 창출이 아예 안 돼요. 제 생각인데 혹시 그 저 특정 영상 있죠? 조회수 엄청 높은 그거 있죠? 몇십만 회 되는? 그게 신고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잘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혹시 왜 그게 금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이 통째로 아예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뉴 예니밍이 구독자 수가 늘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염없이. 아, 나중에 제이님 방송에 와서 주식 이야기를 해줘요? 저 주식 잘 몰라요. 주식 망했어요. 채널 양쪽 다 구독하셨구나. 그러니까요. 그쪽 채널 왜 막혔을까요, 도대체? 그때 그 영상이 수익 창출이 됐으면은 지금 꽤 짭짤했을 건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사라지진 않았네요. 그 좋아요도 많아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저 빨리 이제 전직 유튜버 되면은 그때부터 제가 뭐 동물 같은 거 키우면 동물 일상도 같이 올리고, 그리고 한적한 동네에 가서 맨날 동네 산책하는 것도 올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책도 보고. 아, 사라지는 건 경고를 3번 받아야 돼요? 뭐 경고도 있구나. 근데 경고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강아지 있어요? 좋겠네요. 강아지 저 줘요. 전에 개미핥기 인형 달라 그랬죠? 이거랑 바꿉시다. 개미핥기 인형이랑 강아지랑 바꿉시다. 아, 진짜요? 몰려다니면서 예쁜 여자들 채널을 신고해서 날린다고요? 저 예쁜데? 왜 채널 안 없어졌죠? 그래서 금지됐나? 밖에 엄청나게 추워요.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호랑이 키우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호랑이 괜찮네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게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데요. 그죠? 안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아니, 살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재밌는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요. 저작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작권으로는 그게 제가 별로 알람이 안 왔어요. 그리고 저작권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각각의 영상에 대해서 그 저작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결정을 해요. 이 영상을 아예 방영 금지를 시킬지, 아니면 이 영상에 강제로 광고를 나오게 시키되 그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네가 가져갈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별적인 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 되게 좀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예니밍 같은 채널이 막 100만 구독자야 되지 않겠어요?
아, 100만 구독자는 됐고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1000명을 찍어야지 이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러면 1000명 되면 이제 뉴 예니밍으로 생방송을 틀 수 있게 되죠. 굳이 양쪽으로 한쪽에선 생방만 하고 한쪽에선 편집본만 올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나중에 통합되면. 예니밍이 언젠가 메이저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추리소설을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긴 애초에 책 읽어주는 영상 자체가 메이저가 되긴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저도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 방송 올리면 우리 채널 구독자들이 게임 영상은 안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책 읽는 거 보려고 구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방향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막 그 게임 같은 거 올렸잖아요. 스팀으로 게임 해가지고 과거로부터 온 망령 있죠? 뭐 그런 거. 진짜 완전 꿀잼이거든요. 추리게임. 스토리 따라가면서 막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방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추리해가면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진짜 꿀잼이고 애드립도 막 빵빵 터지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게임을 아예 안 찍게 되더라고요. 혼자 그냥 하고. 지금 여기 스팀에도 아직 한 번도 플레이 해보지 않은 게임이 수두룩한데 나중에 방송에서 해야지 하고 막 사놓고, 그럼 방송에서 안 했죠. 제 게임 런처를 들어가면은 무려 게임이 이따만큼 있거든요. 이따만큼이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미 다 플레이 했는데도 지우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 찍게 돼요. 사람들이 안 봐줘서. 게임 방송가요?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하면 이제 사람 늘어나겠죠. 그건 그래요. 예전에는 아프리카 때는 사실 매일 했거든요. 스트리밍 처음 보세요?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때는 매일 생방송 했는데 그때는 또 유튜브를 안 했었죠.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힘들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좀 끈기가 없는 편이긴 해도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구독자 많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해야겠죠. 다른 일은 그냥 돈벌이로 하고, 유튜브는 돈은 못 받지만 그냥 하고. 아니 근데 왜 후원하기는 구독자 1000명부터만 되는 거예요? 후원 마이너한 채널이 후원을 받아야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웬만큼 커야만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논리야? 쿠션이 다를 것 같아요. 먹튀할까봐. 은행 같은 거군요. 후원 계좌를 열라고요? 은행도 돈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죠. 그렇네요, 그거는. 그건 맞네. 쭉 안 쉬고 보기 어렵다 보니? 제 방은 시간 날 때마다 끊어서 볼 수 있고. 그쵸, 그건 그래요. 맞아요. 저라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라도 생방은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편집된 거를 보는 편이에요. 막 이렇게 딱 최대 30분 이 정도로만 끊어져 있는 그런 거. 노재민 부분 다 없애버리고. 라이브는 검색 순위가 낮아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끄덕끄덕. 손이 얼었어요. 이제 들어가요. 개미야 키키. 제가 마사지를 좀 잘합니다. 개미야끼 마사지. 그쵸. 유튜브가 좀 그런 게 있죠. 구글에 연락해봤자 힘만 들죠. 맞아요. 구독자 1000만이라도 규정 위반하면 다 날려버리는. 맞아. 그렇게 비워진 자리는 딴 사람이 또 채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플랫폼 자체가 좀 그래요. 아, 책 읽어주지 말고 비판을 하면 몰려올 거예요? 까는 걸 좋아해서? 안 돼요. 그럼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고소당하면 책 읽어주고 칭찬하는 것까지는 사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비판하면은 이제 괜히 기분 나쁘니까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예쁘게 까야 돼요? 아, 근데 그거는 어때요? 제가 가끔 가다가 뉴 애니밍에서 영화 스토리 얘기해 준 적 있죠? 싸워서 이기라고요? 가끔 영화 스토리 캡처 막 300장씩 캡처해가지고 그거 캡처본 보여주면서 제가 스토리 이야기 해주는 그거 있죠? 그거를 생방으로 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콘텐츠는 녹방보다 생방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느려도 긍정 캐릭터로 가는 게 나중에 채널이 크고 유명해졌을 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그건 그러네요. 지금 그대로 있어야겠다. 말로 이길 수 있지 않나요? 몰라요. 그쪽에서는 근데 법률팀에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격수로 성장하면 나중에 내가 저격당함. 아, 맞네요. 그것도. 삶의 피곤해짐. 맞아요. 예니밍 방식이 좋죠. 예니밍이 이제 작품을 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평가는 노잼. 근데 사실 노잼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노잼인데 노잼이라고 말도 못하나? 아, 아까 그 얘기는 하긴 했죠. 이 책 빌리지 마세요라고 하기는 했죠. 근데 저 책은 빌리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빠, 작품들이.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욕했다고 뭐라 그러니까 빌리지 마시고 사세요. 사서 버리세요. 아, 그러니까요. 신상 털리고 협박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라 가지고. 예쁘게 까셨네요. 아, 이거 악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평가할 때 최악의 제가 말한 평가를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제 최악의 악플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심각했답니다. 성희롱 쩔어요. 그 영상 있죠? 조회수 구애니밍에서 조회수 높은 그 영상에 진짜 심각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너무 심한 사람들은 다 그거 처리를 해요. 숨기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심한 말을 달아도 우리는 볼 수 없죠. 저도 모르고 뭐라고 하는지. 고정적으로 있더라고요. 나쁜 말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꼭 이미 했던 사람이 악플을 또 달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아예 차단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 독서가 마이너해져 버려가지고. 근데 제 생각인데 지금 이제 독서정가제 논의 중이었잖아요. 만약에 독서정가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또 책 읽어주는 게 또 뜨지 않을까요? 왜냐면 독서정가제가 되면 이제 할인도 못 해주고요. 그리고 왜 있잖아요. 알라딘 같은 데서 사면은 10% 할인 막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릴 수 없게 돼요. 사는 것밖에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책 사가지고 제가 읽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책하고 더 멀어지려나 사람들이? 그러게요. 독서가 마이너한 취미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그나마 추리소설이 독서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긴 한데 그래도 그것조차 마이너니까. 아무리 그냥 읽는 거 아니고 또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로 연기까지 해가면서 읽어주는데도 그래도 아무래도 책 읽는 거는 자극적이지 않기는 해요. 사람들이 점점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격해지는 손동작. 아, 책 사는 게 좋아요? 저는 특정 장르의 책들은 사는데 소설은 안 사요. 소설은 한 번 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긴 글을 못 읽고 짧은 글만 좋아하고 트위터식의 짧은 글. 맞아요. 실질 문맥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읽어주면서 해설을 하는데 좀 보러 와야지. 사람들이 말해요. 책을 무려 읽어준다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예님이 이제 갈까요? 자꾸 이렇게 정전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어쩌다 구독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책? 무서운 책 해줘요? 가지 마요. 그니까 무서운 책 하고 싶은데 무서운 책 좋기는 한데요. 이게 이렇게 서적으로는 잘 없어요. 무서운 책이. 애들 책 이런 거 아니고서야. 인터넷에나 나오고 무서운 글 같은 거. 사실 인터넷에도 제가 무서운 걸 몇 개 보관함에 넣어놓고 허락 받아놓은 거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왠지 화면에서 보기가 좀 보기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보면서 읽어주는 게. 책을 이렇게 딱 놓고 읽으면은 괜찮은데? 워컬 호텔 위에 UFO가 생겨나서 지금도 거기가 무서워요? UFO 때문에? 다음에 무서운 책 달달. 아니 UFO가 무섭단 말이에요? 이런 쫄보가 있나? 그거 같네. 여기 오늘 읽은 거 제목 뭐죠? 하여튼 거기 나오는 단검을 들고 막 설치면서 그 주인공이 막 손가방 휘두르니까는 그거에 손등 맞고 움츠러드는 그 쫄보. 그러니까 얼굴 큰 겁쟁이. 신기하고 또 보고 싶었어요, UFO를. 근데 저는 UFO를 봐도 비행기겠지 하고 말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최근에 읽었던 거 구마사제 같은 거였잖아요. 방문자. 아, 근데 구마는 못했지. 구마는 못하고 그냥 당하는 사제 얘기였죠. 군 복무할 때 UFO를 본 적이 있어요? 재밌었겠다. 맞아요. 영상 오래전부터 올렸죠. 무슨 영상 때문에 구독했나 찾아봤지만 정작 그건 찾지 못했군요. 혹시 제 영상 중에 추천으로 많이 뜨는 게 마지막 장난이던데, 마지막 장난이랑 모텔 삼거리의 뭐였지? 기적? 그거 두 개가 되게 추천에 많이 뜨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지. 상식적인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막 움직였어요? 신기했겠다. 이렇게 진득하시니까 언젠간 뜰 거예요. 철학책 위주로 검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그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올린 거 중에 영화 헝거게임으로 철학하기 라는 게 있어서 거길로 타고 와지셨을지도 몰라요. 아, 물리 법칙을 무시해요? 거참,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움직이길래 물리 법칙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다닌다는 거예요? 검은 사제들 봤죠? 한 3번은 봤을걸요? 너무 재밌게 봤죠? 제 생각엔 다음에는 좀 무서운 영화, 다음에 영화 리뷰를 하게 되면 무서운 걸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요라님 또 바꿨어요? 닉네임?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휙 날아가다가 빛 3개가 7개가 됐다는 거죠. 날아가고 다시 1개가 됐어요. 강동원 후광. 아, 강동원 때문에 본 건 아니에요. 저 잘생긴 남자 밝히는 편은 아니라고. 추천해주신 영상도 잘 볼게요. 네네. 몇 초 만에 미끄러지듯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지나갔어요. 저쪽에서 이 산으로 가는데. 수요일날 하냐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맞네요. 수요일날 하겠네요. 이번 2월에는 홀순날에 생방을 하고요. 짝순날에는 편집본만 올라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짜요? 그럼 완전 초창기 팬이시네요? 저 진짜 맨 처음에 자습방으로 시작했는데 막 얼굴도 안 까고 처음 며칠은 얼굴도 안 깠고요. 말도 안 하고요. 채팅만 쳤어요. 저 그냥 그 토익책 펴놓고 공부하는 용도로 하려고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딱 켜놓고 책상 비춰놓고 공부했거든요. 자습방 할 때가 딱 맨 첫 한 달 뿐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그거군요. 가장 오래 꾸준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 컨저링 봤죠. 컨저링도 2번 봤죠. 컨저링은 밖에서 보고 이제 며칠 뒤에 바로 또 봤죠.
두 번째는 어떤 때 봤냐면 그때 언니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언니가 힘들기 때문에 매일 언니 집 가서 같이 자면서 뭐 되게 잡일 같은 거 도와주고 같이 있어줬거든요. 우울할까봐. 그때 언니는 아기 때문에 영화관을 못 가니까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집에서 컨저링을 한 번 더 봐줬죠, 같이.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그랬죠, 언니를 위해서. 왜냐면 언니가 주말 부부였거든요. 형부는 맨날 지방 출장 다니고 주말에만 올라오고 그랬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있었죠. 근데 언니는 술을 되게 잘 먹고 저는 진짜 술을 아예 못 먹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한 번은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제 옆에서 자는데 사람이 숨 쉴 때 술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애기 있는 방이니까 저도 그 방에 같이 잤거든요. 그 술 냄새 때문에 다음날 제가 숙취가 온 거예요. 참. 영화 컨저링 맞아요. 싫어하죠. 컨저링 시리즈. 뭐 때문에 구독했는지 찾는 거 포기하셨군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앞으로 자주 보세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남이 술 마시고 숨 내뿜으면 거기서 술 냄새가 나는 걸로도 숙취가 오더라고요. 아, 근데 화장실 급하다. 이거 보시는 님들은 화장실 갈 수 있죠.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서 지금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아까부터 급했는데 제가 아까 저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갈까요? 이랬는데 그때 아까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 못 가겠다 그랬죠. 이거요? 크죠? 이런 거 마셔서 그런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갔다 와요. 음악 저작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생방송 다시 보기 올라가는 것도 잘릴지도 몰라요. 내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 제 바탕화면을 보고 계세요. 아, 저작권 무서워요. 라이브는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라이브가 다시 보기가 올라가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그게 걸릴까봐. 아, 빨리 갔다 올게요. 왔다요. 액자식 구성이에요? 화면 안에 전기 물 내리는 소리 들렸어요? 어찌나 참았는지. 왜냐면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사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얻어먹는데 스시집이었는데 사실 제가 회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먹었죠. 열심히 먹었는데 느끼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스시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막 국물 같은 거 되게 열심히 먹었죠. 그랬더니 지금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아, 물 내리는 거 안 들렸어요? 그래갖고 엄청 오래 참았다가 이제 화장실 갔더니 이제 이쯤이면 끝났겠지? 하고 비데를 딱 껐는데 안 끝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요? 빨랐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것을 세상에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근데 또 이제 자립할 때 저 아버지 드리라고 그 왜 다른 거 방어 머리 조림을 갖다가 따로 시켜가지고 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혼자 술 드시는데 안주 드리라고 그러면서 막 빨리 들어가라고 막 그러시면서 계산하면서 저 먼저 가래요. 왜냐면 그분이 차 빼서 가는 거 제가 배웅하고 기다릴까봐. 감동이죠? 너무 안 와서 억겁의 시간이었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연 단위로 영상을 훑어봤는데 근데 번개 같았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과 극이죠? 저거 뭐예요? 노래 가사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원래는 아는 노래였을 것 같은데. 아,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였구나. 어쩐지 뭔가 익숙하긴 했어요. 사람이 마지막 자기 숨 끊을 때 그 찰나의 시간이 억겁 같대요. 아, 그런 거 같은 느낌. 번개 같은 억겁.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평가가 극과 극이었던 것이다.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맛있게 먹는 척 했죠. 마음은 사실 거기서 끌리는 메뉴 하나 있었거든요. 지리탕. 대구 지리탕 먹고 싶었는데 자꾸 수시를 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지리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리 대구탕은 부산이 맛있어요? 나중에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맛있는 거 먹을래요. 그 소화도 잘 되고 맵지도 않고 맛있는 지리탕 먹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소화 잘 되고 뜨뜻하고. 키 얘기 왜 안 하냐고요? 키 작아서. 근데 저 실물로 보면 키 커 보인대요. 아마 뭐 비율이 괜찮기 때문 아닐까요? 안 작아 보여요? 그래요. 키 163이에요. 그죠? 163 정도 돼 보이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163이에요. 덥석. 비율이 좋다. 즉 얼굴이 작다. 즉 쫄보가 아니다. 맞네요. 오늘의 그 소설에 의하면 맞는 말이군요.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겁 없어요. 겁은 없는데 놀라는 건 잘 놀라죠. 겁 없는 거랑 또 놀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겁이 진짜 없어요. 저 막 가로등 없는 깜깜한 숲길도 막 혼자서 다녀요. 163cm는 안 작은데요? 그래요? 안 작아요? 163이요? 내가 겁이 많았던 건 역시 얼굴이 커서. 귀신 보면 당연히 놀라죠. 또 무서운 썰 하면 귀신 썰인데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손가락에 꼽는 몇 개의 진짜 무서운 귀신 썰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건 제가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괜찮은데 제가 연기하면서 읽잖아요? 그럼 너무 감정이입돼서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읽어준 귀신썰 중에 화상 채팅에서 뭐 귀신 만난 썰인가? 그거 있죠. 그거 읽었는데 그거 창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막 연기하면서 읽었더니 그 뒤로 그 영상만 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가 막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 후유증 남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귀신을 진짜 봤더니 몸이 안 움직이고 온몸에서 땀이 쫙 나요. 뭔지 알겠다. 옆모습이 가끔 공효진 느낌이나요? 칭찬이겠죠? 감사합니다. 몸은 차가운데 땀이 쫙. 저는 이제 가위를 몇 번 눌렀어요. 꽤 많이 눌린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을 본 적이 있죠. 근데 인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저게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옆에 이제 귀신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그쪽을 못 쳐다보겠는 거. 눈을 글로 못 돌리는 거. 귀신 얘기 나중에 가끔 생각나면 너무 무섭죠. 귀신은 있을 것 같아. 제가 옛날에 한번 아프리카였나 어디서 저 귀신 본 썰들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얘기했거든요. 초딩 때 본 귀신, 중딩 때 본 귀신, 고딩 때 본 귀신, 그리고 최근에 본 귀신, 막 이렇게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거를 이제 딱 2편만 올렸어요. 총 4개 중에 딱 2편 올렸는데 완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편은 그냥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버렸죠. 그럼 귀신 본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아마 만약에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언젠가 어디서 얘기했을 법도 하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혼자 누워있는데 집에서 바로 뒤통수 뒤에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얘기해줄까요? 제가 본 귀신 썰 중에 이제 레전드가 있죠. 그 레전드는 이제 중딩 때 본 귀신인데요. 이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중딩 때는 이 방을 안 쓰고 저쪽에 안방 건너편에 좀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얘보다 작은 방. 그 방을 썼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통 저녁 오후 4시쯤 되면 낮잠을 자거든요. 그때도 오후 4시였어요. 근데 그때는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방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문 이쪽으로 침대 머리맡이 있고 침대가 이렇게 세로로 있어요. 여기 머리맡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그래갖고 문 옆에 머리가 있는 거죠. 제 머리가. 그리고 그때 4시였으면은 아직 어두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활짝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이 정도? 적당한 게 열려 있었고 제 방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자야 되니까. 그리고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 엄마 아빠가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소리도 나고 불빛도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무슨 엄마 소름 돋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어떤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제 저기 발치 쪽에 있는 이제 방의 공간에서 이렇게 서성서성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근데 나중에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소름 돋아. 여기 그분 또 오신 거 아니겠죠? 같은 집인데. 하여튼 제가 그걸 다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아주 멀쩡하게 인간의 형체였거든요. 여자였고 약간 이제 젊은 사람 혹은 이제 학생 정도의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여잔데 옷차림도 되게 단정해요. 단발머리에다가 무슨 멜빵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무슨 티셔츠 같은 거 입었고 완전 단정하게 입고 있는 그냥 사람의 옷차림인데 보자마자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 중학생 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뭔가를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제가 당연히 대답은 안 하잖아요. 귀신인데 무슨 대답을 해. 근데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다가와가지고 저쪽에 머리맡 있다 그랬죠. 머리맡. 침대 머리맡 옆에 저 방문 저기 있는 저기서 딱 쭈그리고 앉아서 여기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얹어놓고 제 얼굴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제 귀에 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하여튼 여기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그때 가위가 눌렸는데 눈은 돌아갔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서성거릴 때 그때는 제가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그래서 눈이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이 옆에 있는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얼굴 보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끝까지 안 쳐다보고 계속 막 이렇게 정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존재가 저한테 계속 귀에 대고 뭐라고 막 말이 되게 빨랐어요. 제 기억에는 되게 빠르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하여튼 알아들었는데 막 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뚝 멈추더니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나하고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위가 딱 풀리고 사라졌어요. 무서워. 귀신이 외로워서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목소리까지 지금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전에 막 뭐라고 떠들었던 거는 그 직후로 바로 생각이 안 나고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다 알아들었었어요. 이 집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죠? 그 귀신?
귀신님? 아직 여기 살고 계신 거 아니겠죠? 딴 집으로 갔겠죠? 저 중학생 때 이후로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는데. 저도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령처럼 생겼다고는 생각했지만 진짜 유령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딴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뒤에서 떠들 때는 분명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딱 그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군요. 이게 혹시 약간 귀신 특성인가? 귀신 친구하고 싶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귀신이 친구하러 가요, 거길로. 귀신님 제발 화가 나셨다면 화내지 마시고, 저는 귀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집에서 이사한 뒤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진짜 집이 약간 그랬나 보다. 무서워서 추워졌어. 귀신이랑 놀고 싶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 얘기하면. 귀신님 저 사람이 놀고 싶대요. 여기 계시다면 절로 가세요. 귀신은 아닌데 꿈에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친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군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 딱 2집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도 있죠. 보통 막 피곤하고 막 예민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면 또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진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귀신이 진짜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 귀신 같은 건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귀신이 혹시 그걸 듣고서는 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나 귀신 하지 마세요 진짜. 나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걸 들은 귀신이 너 귀신 안 믿는다고 했겠다? 하면서 막 괴롭힐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있죠. 그래서라도 약간 귀신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곤지암 정신병원이었나요? 거기 그 영화에서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스카프인가 머플러인가 그거 메고 있었는데 그게 팍 올라갔잖아요. 땡겨져갖고. 그거 생각나네. 곤지암도 2번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한 번 보면은 무서운 장면만 자꾸 남고, 그런데 똑같은 영화 너무 무서워서 2번 보잖아요? 그럼 괜찮아져요. 이상하죠? 너무 무서우면 2번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곤지암 보고 나서 그 하이라이트 귀신 장면 있죠? 그 막 시옷 소리 많이 나는 그 장면. 그 장면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 장면이 진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눈 감을 때마다, 불 꺼질 때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러 갔죠.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것도 밤에 봤거든요, 친구랑. 밤에 보고 이제 아예 차 끊길 정도로 밤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어떻게 가? 했더니 자기는 전철을 타고 간대요. 근데 그때 거기 이제 롯데타워에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1시간?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혼자 그 밤중에 걸어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막 얘기했죠. 야, 내가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거 시옷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오늘 너랑 같이 오늘 한 번 더 봤더니 괜찮다? 이제 그 장면 안 생각나고 안 무섭다?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그 장면을 재현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때문에 진짜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집에 혼자 밤길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걸어가긴 했지만 그 장면 아세요? 그 시옷 나오는 그 장면? 진짜 그거 너무 무서웠어. 그니까 그 동공 엄청 커지고 그거요. 그 장면 친구한테 왜 그랬어요? 괜찮았는데 하여튼 그거 재현하는 거 보고 무서워졌어요. 오늘 지금 역대급으로 수다 오래 떨고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방송도 8시 되기 전에 일찍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책도 좀 일찍 끝났어요. 근데 지금
수다 역대급으로 길게 떨고 있어요. 오늘 할 말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네요. 하긴 내일은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은 부모님이 새벽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저는 아침잠을 잘 잘 수 있답니다. 언제 끝났냐고요? 그런 거 정해놓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보통 11시면은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귀신 얘기하다가 방송 꺼버리면 저만 무섭잖아요. 아, 방금 무슨 소리 났어. 딴 집에서. 거기다 이 집에서 나타난 그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그분 얘기를 했을까? 아, 뭐가 뒤에 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꽃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방송에서 왜 막 생방송 하는데 뒤에 어떤 BJ인가 유튜버인가 그 사람이 생방하는데 뒤에 막 무슨 침대 이불을 이렇게 누가 끌어당긴 것처럼 스륵스륵 막 움직이는 그거 있었는데, 그거 보고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귀신이 있어도 그렇지 귀신은 이제 활동을 하려면은 그렇게 대중 앞에서 활동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엔. 아, 뭐가 모두 문틈해. 저 오늘 여기 유튜브 채팅에 블락 기능이 있는 거 알았거든요. 말씀 조심하시죠. 채팅 차단 기능을 오늘 알아버렸어요. 그래, 문틈이 저렇게 작은데 틈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아프리카 TV 할 때 사람들이 귀신의 귀자도 못 꺼내게 하려고 귀신을 아예 금찍어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귀신 이러면은 별표로 나왔어요. 오래 하라고 밑밥을 까주시는 거예요? 깔아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 아, 네, 감사. 근데 오늘은 왠지 저 이제 자러 갈게요 그러는 분이 없네요. 11시 반인데 보통 그러시던데. 강령술요? 강령술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엄청나게 위험해요. 저거는 괜히 주변에 아무 생각 없던 귀신까지 다 끌어들이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돼서 돌려주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랬던 적은 있었어요. 방에 십자가 걸어요? 싫어요. 그거 십자가 악마가 장난쳐서 막 십자가 거꾸로 돌아가고 이러면 어떡해요. 영화에 맨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악마 와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돌려놓잖아요. 아, 방송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면 찝찝한 기분이 있어요? 아, 십자가 안 무서워한대요? 근데 그것도 또 십자가 또 그걸 든 사람 나름이죠. 지금 끝나면 모두가 멘붕을 그니까 지금 다 귀신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니까 즐거운 얘기 좀 합시다. 저도 지금 무서워져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즐거운 얘기. 귀신 얘기했더니 또 다른 귀신 얘기가 생각나네. 아, 자꾸 무서워.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힐끔. 다른 얘기 해줘요, 귀신 얘기? 그럼 또 큰일 나는데? 근데 또 귀신 얘기하면 귀신들이 모인대잖아요. 이제 밤인데 귀신들이 힘이 제일 세질 때가 12시부터 2, 3시 아니에요?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이제 이거 두 번째 얘기는 꿈이에요. 가위도 아니고 꿈인데 가위를 눌리긴 했어요. 근데 꿈속에서 만나는 상대방 얘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건 어떤 꿈이었냐면, 근데 제가 저 이사병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살 때도 이 방에 살았다가 저 방에 살았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막 이거 구조 다 바꾸고 막 짐 다 옮겨가면서. 진짜 눈앞에 나타나면 다독여질 거예요. 그니까 한이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란 게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질투를 한대요. 그래서 사람한테 호의적일 수가 없다네요,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질투를 한대요. 하여튼 그래서 방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번 얘기는 언제냐면 저 대학생 때, 대학생이 이미 됐고요. 저쪽 방에 살 때요. 또 혹시 저쪽 방이 좀 그런가? 또 저쪽 방에 살 때였는데 그때도 4시에 낮잠을 잤죠.
4시에 낮잠 자는 건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습관인가 봐요. 근데 지금은 늙어서 낮잠을 못 자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저기서 잤는데 그때는 낮잠 잘 때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제 방에 불 켜놓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일어나서 아마 아프리카 방송? 하여튼 뭔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침대에서 막 일어났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발이라도 어떻게 침대 밖으로 꺼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깼어요. 그게 꿈이었던 거죠. 실제인 줄 알았는데. 또 깨니까 그 상태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또 깨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갖고 그러다가 결국 한번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이 됐어요. 꿈에서 주변이 다 새하얀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인데 하얀색 공간인데 거기에 어떤 무당 같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를 못 가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협박을 했냐면 그 무당이 니네 언니 이름이 땡땡땡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가면 니네 언니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계속 못 떠나고 있었어요. 그 꿈을.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되게 화를 내면서 확 이렇게 떨쳐내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났더니 가위가 풀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때 언니한테 연락했는데 별일 없었어요. 다행히도. 약간 능력이 없는 무당이었을까요?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벌 받나? 지금 했던 이야기들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 귀신 썰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아까 중딩 때 그때는 귀신 나타났을 때 제 방문도 열려있고 거실에 불도 켜져 있고 TV 소리도 그대로 다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움직여져서 막 소리를 쳤어요. 막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마음만 그렇게 소리 질렀지 몸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근데 또 사람들이 공포물을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무서워하면서 희열이 또 있잖아요. 그게 또 무서운 게 재미가 있죠. 그럼 다음엔 공포물을 가져와 볼게요. 다음에 인터넷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거 2편짜리 시리즈 읽어야 되는데 공포물은 또 언제 읽고 그건 언제 읽고 또 빌려온 책은 언제 읽는담. 시커먼 바다 심해 당연히 무섭죠. 그건 약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걸지도 몰라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곳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랑 관계없이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탐험하는 건 또 좋은데 근데 왜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걸 블루홀 막 이런 거 사진 보면 무섭잖아요.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사진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무슨 잔잔한 저수지인지 호수인지 막 그런 외국인데요. 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주 거대한 구멍. 그래서 그 잔잔한 물이 거기만 가면은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진인데 그게 또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제가 그저께 사진 가져왔잖아요. 그때 도서관 옆쪽에 있는 석불상 사진 가져왔죠. 거기서 뭘 보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석불상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석불상 쳐다보기 무서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쳐다보기도 무서워. 왜일까요? 불상인데? 불상은 신 아닌가? 근데 왜 불상도 공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또 귀신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사진 보시면 좀 불상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얼굴 엄청 크고. 표정이 무섭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제가 사진을 되게 밝게 찍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되게 깜깜해요. 여기만 깜깜해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어머,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제가 지금 확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그 터 자체가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감과 뇌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 지금 귀신 안 믿는 사람 단 한 명 있다. 귀엽게 생겼다고요? 얼큰이라서 쫄보라고요? 대칭은 얼추 맞췄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찍을 때도 진짜 무서웠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이번에 딱 한 번만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그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사진을 찍었죠. 가까이 가가지고 막 또 막 밝기 조절하고 막 뭐 조절하면서 막 그러니까 덜덜덜덜 찰칵 찍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은 불쌍히 화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왜 아무리 귀신이 와가지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하나님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면 그게 하나도 효과가 없대요. 평소에 자기가 그 믿음을 쌓아둔 게 많아야지 그게 기도가 파워가 있다네요. 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좌우 대칭을 맞춰. 그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보통 그런 불상 같은 거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근처에 사는 그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뭐 먹을 거 막 올려놓고 과일, 사과 같은 거, 쌀 같은 거 막 올려놓지 않나요? 이상하게 거기는 아무도 뭘 안 갖다 놔요. 맨날 텅텅 비어 있어요. 예수 부처까지 되시는 분들이 자비롭게 봐주실 거예요. 하긴 그렇네. 약간 이제 경쟁자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양대 신으로서 그 정도의 자비는 있겠죠. 주기도문 외울 때 귀신이 나도 기독교야. 음식 갖다는 건 동네 고양이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 사진 찍을 때 그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귀신이 있든 부처님이 있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더 화나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자가 양심적인 편. 사람을 귀신이 해치면 바로 상봉할 텐데 뻘쭘.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귀신 중에서도 일진이 있고 찐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귀신한테 당해서 죽으면 찐따 귀신 될 것 같아. 그럼 그래도 죽어서도 일진 귀신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친구랑. 저처럼 이제 상처 잘 받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귀신 되면은 우리 쫄보라 가지고 거기서 막 친구도 못 사귀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둘이 친구하자.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찐따 귀신들이 화가 나서 꿈에 나타나요? 찐따 무시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끼리 친구하자. 그랬죠. 거기 다른 귀신들 무서워가지고 친구 못할 테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제 영혼 친구예요. 예약되어 있어요. 영친으로. 영친 예약.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귀신이 되면은 괴롭혀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이 돼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귀신 친구 돼서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괴롭히는 거.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 죽으면 아마 귀신 안 될 거야. 우리 무서운 사후세계 같은 거 겪을 일도 없을 거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을 거야.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죽으면은 아마 그대로 빛 속으로 날아가서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사후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귀신세계 얘기를 하게 됐죠, 결국. 만약에 귀신이 된다고 해도 좋은 점이 있어. 그건 바로 생전에 날 괴롭혔던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죠. 괴롭히는 건데 말투가 건전해요. 이런 너무 책 읽다 왔나? 배를 때려요?
아플 때까지 때려서 배 아프게 만들기. 아, 완전 좋다. 완전 좋은데요? 귀신도 야구 배트 가져갈 수 있나? 야구 배트는 귀신이 안 되겠죠? 아니면 야구 배트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나무도 죽어서 귀신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고 갈 수도 있겠다. 건전하게 때리기. 근데 상상으로도 이미 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귀신이면은 막 자세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막 배 위에 앉아도 되잖아요. 배 위에 앉아서 막 때리는 거죠. 귀신들 특허 자세 아닌가요? 사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배 위에 나타나가지고 막 앉아있는 거. 그리고 머리맡에서 내렸다보는 거죠. 눈 뜰 때까지. 눈 마주칠 때까지. 상상으로 너무 기쁘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이게 같이 살던 남편도 죽으면 그렇게 무섭대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그렇게 무섭다네요. 아, 이불 밑에서 튀어나올 때? 그건 무섭죠. 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무섭다. 이미 밀착해 있고 모르다가 갑자기 딱 알게 됐으니까. 아, 하루에 한 번씩 죽기 전까지 괴롭히기. 괜찮네요. 아, 근데 이불 속에 같은 이불을 덮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건 하기 싫어요. 하루에 한 번씩 죽기 전까지. 근데 제가 그렇게 성실하진 않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귀신이 돼서도 이제 한량이 돼서 맨날 놀고 가끔 생각날 때 한 번 가서 때리고 그러면 딱 좋겠네요. 가끔 짜증나면 가서 때리고 저에겐 성실함이 없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피곤한 날이고 목 아픈 날이고 그런 날이라고 해도 이틀에 한 번씩 생방 나오는 게 얼마나 성실해요. 그리고 그날 밤이나 다음 날에 오전에 막 편집해가지고 편집본 올리고 완전 대박 성실하죠?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성실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 그죠? 이제는 귀신 안 무섭겠죠? 귀신 중에서 제일 센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무섭다. 이런 언변에 후원이 가능했다면 슈퍼챗을 했을 텐데. 이미 마음만으로도 너무 풍족해졌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음 다 받았어요. 아, 뭐가 또 뒤에요, 진짜. 이종현님, 제가 그러면 귀신 돼서 괴롭히러 갈 거예요. 아, 꽃 뭐냐고요? 뭔지 몰라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한 거죠. 일부러 겁주려고. 아, 원희는 천사 할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사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약간 심판 같은 걸 받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점수를 대빵 잘 쌓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러는 거죠. 너 평생 천국에서 놀면서 살래? 아니면 천사 할래? 그럼 누가 천사예요? 천국에서 놀지? 천사는 이제 영혼이 돼서 영원히 일을 하는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천사인데 나쁜 짓 하면 또 막 인간 세상에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벌 아니요? 천국 가서 놀아야지. 아, 현생의 공무원인 사람만 죽어서도 천사가 되는 걸로. 이거 선택 잘못했다가 영원히 일하게 생겼네요. 무보수로. 거기다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천사 4대 보험 가능한가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돈도 안 주는데. 5급 미만은 6시 퇴근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신 같은 거는 약간 대통령 같은 1급 공무원인 건가요? 아니면 신이니까 인간 세계랑 다르게 0급일 수도 있어요. 아, 월급은 은총이에요? 그래요. 은총 무시하면 안 되지. 아,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있을 것 같아.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믿고 그러면은 또 생길 것 같아요. 없다가도. 믿고 많이 회자되고 이러면. 아니, 저는 이거 아까 화장실 가면서 배경화면 틀어놓고 가면은 여기 배경화면에 뭐 있나 하고 막 보고 저거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 변기 내리는 소리 났는데 막 이러고 가지 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금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지금 저 오늘 라이브가 4시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까 책 읽기가 제 기억에 한 1시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수다를 3시간을 떨었단 거야. 거기다가 저 오늘은 막 할 말 없다고 일찍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다에 미쳐버렸나봐. 개미할 게 어딨냐고요? 어디 갔냐? 깜짝이야. 개미할 게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저기다 던지고 갔네, 아까 화장실 갈 때. 아, 지금 무서운 얘기 했는데 개미할 게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밀당을 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하면서 또 하고. 저 이사배 아냐고요? 알아요. 저 유튜브 중독자라니까요. 말투가 닮았어요? 근데 저 그분 거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가끔 막 짤방으로 보긴 했어요. 왜 뭐 똑같이 만드는 화장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거 막 짤방은 봤는데 말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이마가 반질거리는 것만 봐도 눈이 아플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조명빨 아니고요. 제 이마가 원래 반짝반짝한 거예요. 피부가 이제 광이 나는 거죠. 물음표? 네. 황비용이냐고요? 아, 여기 이마에 광 나는 게 젊음과 탱탱한 피부의 상징인 거 모르세요? 이마랑 코 빛나는 거? 우리 또 잘 쉬어야 내일 모레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밤에 만납시다. 수요일날 밤 8시쯤에 아마 만나게 되겠죠?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엔딩 멘트를 이제 넣어버렸네. 아까 넣을 걸 그랬어요. 편집하기 귀찮게. 4시간 지금 13분 됐는데 저 앞에서 1시간짜리 글 읽는 거 편집하고 그 다음에 3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엔딩 멘트 잘라서 붙여야 돼. 그러면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 잘 자요.